안녕하세요. 2025년 6월 8일 일요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고추 시리즈로 계속 각계 전투식으로 조금씩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최근에 대단히 가뭄입니다. 그래서 아마 물주기 여건이 안 좋은 그런 밭에는 조만간에 칼슘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제가 미리 칼슘 결핍 증상이 생기기 전에 오늘은 칼슘 결핍 증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주장보험 복분자입니다. 요즘 이렇게 복분자가 한참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인력이 와서 전부 이제 조금씩 딸 겁니다. 이렇게 복분자가 저는 주장보험 복분자라 말씀드리고, 우리 자투리 공간에 자가소비용으로 제가 30포기 심었습니다. 에게 딸랑 30포기 심고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복분자 심기 전에 청양고추 2300포기도 심어보고 그전에 고추 농사도 지어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래 많이 안 합니다. 왜? 고추 농사 지어보니까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마누라 죽이겠다. 그래서 고추 농사는 최근에는 먹을 것만 하고 있다. 다 제가 하고요. 이렇게 유인줄을 묶는다든지 따는 거, 찢는 거, 말리는 거까지 다 제가 합니다. 아내는 안 시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은 칼슘 결핍 증상 설명드리기 전에 잠시 며칠 전에 제가 기순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더니요, 이견도 많고 동의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이 모든 농사는요, 표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학 정석처럼 그런 정석은 없다. 내 밭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밑에 생기는 이 개수는 요거는 지금 개수는 1개 놔뒀잖아요. 어떤 건 2개 놔두고 어떤 건 다 훑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0원사만 훑었는데 확실히 생육이 저조해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자랐는데 여기 보시면 요 2개 남긴 거하고요, 그리고 아래 잎을 남긴 거하고 지난번 제가 영상 보여드리기 위해서 훑어버린 거하고는요, 벌써 크는 게 차이가 나죠. 훨씬 잘 큽니다. 왜? 잎이 많기 때문에. 잎이 많다 하는 것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생성되는 탄소 동화 물질이 많으니까 새순도 잘 올라가고 뿌리 성장도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키를 키우려면 후트라이크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좁게 심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 45cm 이상 심었으면요, 겨순 한두 개 놔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50cm, 60cm 놔두셨다 그러면 겨순 제거 작업 안 하셔도 돼요. 겨순도 다 달립니다. 겨순까지 다 계산하면 1년의 꽃이 한 포기당 약 한 400개에서 500개가 핍니다. 하지만 겨순을 제거하게 되면요, 방아다리 아래 겨순을 제거하게 되면 한 250개에서 300개 정도 꽃이 핍니다. 그 중에 다 달리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오른 과일 한 100개, 그리고 늦게 달리는 고추 해가지고 대략 한 150개 내에 보통 그 정도 하면 잘 따는 거예요. 진짜로. 잘 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은 이제 다시 들어가세요. 서론이 길었네요. 저는 참고로 몇 포기는 그냥 겨순 제거하러 그냥 놔둡니다. 놔둬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육 비교도 한번 해보고요. 어떤 게 많이 따는가 볼 겁니다. 이건 아예 안 땄어요. 다 따갈 정도는 땄습니다. 안 따도 관계없습니다. 이건 다른 영상에 제가 한번 남길게요. 자, 먼저 칼슘이 결핍되는 원인. 칼슘 결핍 원인요, 첫째, 기본적으로 칼슘이 없다. 즉 석회 공급을 안 했다. 매년 그냥 일반 비료, 화학 비료만 시비하고 뿌려줬다. 그런 경우에 칼슘 결핍 증상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 그리고 또 칼슘의 이동하는 것은 물입니다. 식물체 내에 우리가 파이프처럼 모든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통로 조직이 있는데요. 그거를 물간부, 체간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간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고로, 칼슘은요, 어느 통로로 이동을 하는가 하면 물간부로 이동을 한다. 물간부로. 물간부, 체간부는 어디 있느냐? 가장 쉽게 보는 거예요. 요 잎 보면요, 요 뒷면 살짝 돌리면 이렇게 연맥이 보이죠? 요 연맥에 보면요, 물간부, 체간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물간부를 통해서 칼슘이 공급이 되는데, 자, 물을 벌써 몇 번 이야기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칼슘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신초 끝에. 그리고 고추 같으면 고추 끝부분에. 물론 칼슘 결핍 증상은 중간 부위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끝에 나타나요. 토마토도 끝에. 그래서 뱉고썩은 병이라고 하죠. 병은 아닌데 생리적 현상인데 그렇게 뱉고썩은 병이라고 부릅니다. 부르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유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당하지를 않아야 되잖아요. 당하지를 말아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추를 심을 때 매년 적정한 그런 칼슘을 공급해야 된다. 칼슘 유황 비료라든지 고토스키라든지 이런 스키질 비료를 공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웃거름을 할 때 요즘은 수용성 그런 그 비료들이 많아요. NK에다가 이제 그 황도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그 수용성 칼슘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웃거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연면시병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연면은 잎 뒷면 기공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거든요. 연면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건 사실은 좀 약간 넌센스입니다. 하지만은 또 연구하신 분들이 또 연면시병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저도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제가 연구한 박사도 아니면서 감히 제가 효과가 뿌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좀 잘못됐겠죠.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물간보로 이동하니까 부족할 경우에는 수용성 그런 칼슘, 예를 들어서 뭐 대유 칼맥스라든지 그런 수용성 칼슘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뿌리 주변으로 어떤 물을 통해서 공급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점적으로 넣어주든지, 점적으로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텃밭 같으면 양이 적잖아요. 그러면 물조루에 담아 가지고 중간중간 이런 구멍을 통해서 물을 좀 주듯이 그렇게라도 공급하면요, 칼슘 그 결핍 증상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칼슘 결핍 증상이 없어지게 할 수는 없느냐? 한번 생긴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꽃들은 칼슘 결핍 증상이 없다. 그래서 당하지 말고요. 이제 최근 이후에 한 10일 이후에도 보니까요, 비 소식이 없어요. 비 소식이. 그러면 이제 아마 6월 한 25일 전후에 장마가 오게 되면 그때 이제 제대로 비가 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어떤 그 수분이 적당히 공급돼 가지고 충분히 자람새가 되도록 이런 그 키도 초장도 성장하지만은 칼슘도 같이 등달아 공급함을 해가지고 그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면요, 칼슘이 필요한 것은 조금 전에 생장점도 말씀드렸잖아요. 생장점이 신장하는 데는 필요한 성분이 그 칼슘, 붕소, 아연, 칼륨,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성분이 부족하면 위에가 성장이 멈추고 순머지가 옵니다. 그 중에 칼슘이 결핍되면 순머지가 오니까요, 특히 여름철 공기 그리고 가뭄이 겹치면요, 고추가 성장하지 않고 짤짤막하게 멈춰가지고 순머지가 옵니다. 그래서 칼슘은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봄에 내가 그 스케줄 공급 안 했더라면, 그리고 매년 스케줄 했는 땅이 아니라면, 그 스키는 또 이게 물이 있어서 분해해가지고 그 흡수가 되지, 당년도 했는 가지고 금방 먹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해에 있는 칼슘을 지금 먹는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 그런 그 칼슘제를 물 주게 하면서 공급하는 거,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고추는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에 물 주기가 필요합니다. 너무 과습하면 안 돼요. 과습하면 역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그런 수분 관리는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잠깐 이거 보여주면요, 어디쯤만 뜰어볼까요? 여기 요 정도에 한번, 지난번에 제가 뜰은 데가 있는데 한번 한 요 정도에 한번 볼까요? 요 정도에 제가 비늘을 조금 찍고 요 수분을 한번 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보이죠? 촉촉하죠? 그러면서 과습하지만, 여러분 장갑에 물은 안 묻죠? 그럼 과습하진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짓는데 났을 때 장갑에 물기가 없어요. 그럼 과습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적정한 그 토양 수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갑을 꼭 쪘을 때 요게 만두 빚듯이 이렇게 빚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탁 났을 때 깨져야 돼요. 이게 쫀득쫀득하게 그냥 있으면 그거는 찐만두처럼 굳어 있으면 그거는 너무 과습한 거고요. 이렇게 찌기 전 금방 만든 그 만두처럼 부서져야 됩니다. 요게 적정한 토양 수분이다. 이런 수분 관리 해줌을 해서 뿌리에서 이제 뿌리 발근도 좋아지고요. 이렇게 적정한 수분은 뭐냐? 우리가 토양의 삼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흙을 보통 일반
고상이라고요. 토양 콜로이드를. 그리고 요 공극 사이에 반의 반, 즉 절반은 공기층, 절반은 물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25%, 공기가 25%. 그렇게 하지 가장 그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칼슘 결핍 증상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 보면서 오늘 칼슘 결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알면 이깁니다. 알면 이깁니다. 그래서 칼슘 결핍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좀 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텃밭지기님들 고추농사 좀 잘 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 영상 보고 따라하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어쨌든 금년도 제 설명 듣고 이행하셔가지고요. 어쨌든 고추농사 잘 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